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거래를 마치는 가장 중요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투자 아이디어 전해드리는 시장의 재발견의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오늘 거래소는 잠시 좀 출렁이다가 그래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 4분기 실적 시즌에 관망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이제 벌써 내일이면 또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관망하는 건 괜찮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전략을 잘 점검하고 오를 만한 종목도 잘 찾아봐야 될 때겠죠. 오늘은 박원재 헌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날씨 따뜻하지 않나요? 많이 더워요. 네, 봄 날씨 같아요, 약간. 폴라티를 입고 왔더니 좀 후끈하더라고요. 자켓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그 속에 네. 그런 티만 입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편합니다. 매너. 네. 네. 헌터스탁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목요일 저희 방송 출연할 때 빼고 이제 네. 개장부터 마감까지 거의 계속 계시다면서요? 네, 일단 해보고 있어요. 네,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네. 두 분이 아주 귀한 분이 들어와 주셔서 그래도 이번 주에는 네. 훈훈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벌써 이제 열혈 애청자 분들께서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분들께서 오늘 저희 방송도 오실 것 같은데요. 네, 들어오시면 제가 꼭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지털조선TV 함께 하는 방법 유튜브, 네이버TV, 페이스북에서 디지털조선TV 검색하신 후에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채팅창 지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통 많이 하면서 즐겁게 또 유익하게 방송을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헌터스탁 소개는 우리 전문가님이 직접 해주실까요? 네. 헌터스탁에서는 일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방에서는 일반 초보 투자자가 어떻게 주식시장을 접근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좀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는지 네. 그런 기법보다는 학습, 스타디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모델 포트폴리오를 운영함으로 해서 그 계좌를 어떻게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이 최근에 이제 수소차처럼 이게 트렌드인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지 네. 이런 걸 구별하는 것도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변동성을 활용해서 싼 주식이 어떤 게 싸고 어떤 게 비지떡인지 이런 것도 구별해 드리는 네. 다양한 플랜을 갖고 있으니까 들어와 네. 보시면 쭉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헌터스탁.co.kr로 들어가셔서 많은 분들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잘했어요 님께서 유튜브 1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요. 네, 1등으로 오신 거 참 잘하셨어요. 자, 현재 시장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을지 시황부터 살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상승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0.08% 오르고 있고요. 1.64포인트 오르면서 그래도 2100선은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현재 2108.5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봅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가까이 내리고 있고요. 0.95%, 6.56포인트 내리면서 686.8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최근에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있는 점 긍정적이고요. 오늘도 1,500억 원 이상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계속해서 팔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또다시 40만 원대 하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흐름이 긍정적인데요. 최근에 수소차 모멘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주 살펴봅니다. 네, 1위부터 14위까지 중에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특히 CJ E&M이 3%대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 차입금 증가 등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낮추는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업종별로 흐름 살펴봅니다. 네, 거래소 지금 반반인데요. 비금속 광물 업종 대북주 오늘은 좀 조정입니다. 의약품 업종도 쉬어가는 상황이고요.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 오늘 보험 업종이 강합니다.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 의복주도 1%대 가까이 업종 지수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 살펴봅니다. 네, 하락하는 업종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오늘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엔터주도 좀 쉬어가면서 오락 문화 업종도 업종 지수 2%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 음식료 담배 업종이 상승률 상위 업종에 이름 올리고 있는데 이게 네이처셀 때문입니다. 네이처셀이 오늘 18% 급등하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매체 복제, 반도체 업종, 기타 서비스 업종, 기계 장비 업종까지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시장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그새 채팅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정 캡틴님께서 안녕하세요. 2등입니다. 게리님 3등, 소수아님 4등 등수놀이 네, 하고 계시고요. 임문자님께서 오늘 조금 쉬어가는 장인가 봅니다. 오늘은 출첵만 하고 가야겠네요. 바쁘신가 봐요. 다시 보기 꼭 볼게요. 시장의 재발견과 함께 모두 성투하세요. 말씀 주셨고요. 김근스의 커피 스토리님께서 2,500원을 저희 슈퍼챗 유튜브 펀딩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중하게 저희 더 좋은 방송 만들고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아주 소중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스님 하면은 또 쌍용차 여러 번 종목 상담을 요청해 주셨어서 알고 있는데 쌍용차 살짝 봐드릴까요? 어제 또 뭐 뉴스가 떴던데. 네, 쌍용차. 저희는 먼저 이렇게 그 쌍용차 네. 쌍용차 상담 주셨던. 네, 맞아요. 아이고 이게 어제 뭔 일이 있었네요. 네, 어제 뉴스가 제가 대충 봤는데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어제. 유상증자. 500억 원대. 500억 원. 네. 그 제3자인가요? 아니면 주주배정인가요? 제3자가 아니라서 아마도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제3자면 좋은데 주주배정이면 뭐 딱히 호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 업종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는 게 두 가지 요인인데 제3자 배정 맞다고 하는데요? 제3자 배정이에요? 네. 제3자 배정이면은 호재네요. 제3자 배정이면 이제 경영자 측근에서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인수한 기업이 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가장 우려했던 게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 좀 의지를 보이는 거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돈도 안 쓰고 그냥 뭐 있는 걸로 한다는 거는 이제 이용만 한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어제 아마 이렇게 급등각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네. 어제 급등각을 이용해서 좀 일부 정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좀 그러게요. 드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계속 보유 중이신 것 같아요. 네, 고수이신 이제... 정 캡틴님께서는 어제 매도 기회 줬는데 왜 안 파셨냐. 김 네. 교수님은 망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 손 놓고 다행이네요. 손 놓고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방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이제 그때 상담을 드릴 때 5천 원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서 일부 정리를 하시는 거를 이제 권유를 해드린 게 기업은 정말 펀더멘탈을 벗어나서 움직이는 구간이 네. 정말 짧거든요. 다시 한번 봐드리면은 네. 기업은 어쨌든 그 기업 자체의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매출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이 찾을 수가 없죠. 네. 그냥 쌍용차가 이제 그 내세우는 모델이 이제 렉스턴하고 옛날 승용차 이제 티볼리, 티볼리, 렉스턴 이렇게 네. 이제 모델인데 이게 딱 그 고정된 판매 대수 외에는 확장이 잘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안 늘어나면은 이렇게 설비 투자를 크게 한 그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네. 그걸 넘어서야 그 다음부터 이익이 나오는데 그걸 넘지를 못하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히트 제품이 나오고 렉스턴에 버금가는 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히트를 치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 현대차도 신차 출시를 하다가 내내 어렵다가 이번에 펠리쉐이드 하나 네, 성공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신차 성공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서 제가 볼 때는 쌍용차에서 그런 히트 모델을 다시 낸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높은 확률이 아니다. 네. 그래서 시간의 기회비용도 있으니 한번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네. 근거고 어제 이제 유상증자라는 호재를 받고 뛰었던 주가가 오늘 어제부로 이제 아마
분봉을 보면은 네.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쭉 발표한 이후에 올랐다가 네. 뭐 바로 봉 하나가 이제 딱 뜨죠. 네. 그러니까 30분도 못 버틴 호재라는 거죠. 30분도 못 왜 그러냐면 누구나 분석을 할 때 네. 이게 기업 가치를 본질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는데 호재는 호재이나 이 호재 500억의 유상증자를 가지고 자동차 산업에서 500억은 그 마케팅 비용 쓰는 수준밖에는 안 되기 별로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다. 큰 데는 아니죠. 뭐 IT 작은 기업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네. 자동차 산업 자체는 뭐 수백 조의 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데에서 500억은 그 광고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의지의 표현 이 정도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로 같아요. 네, 김군스님 그때 쌍용차 종목 상담을 몇 번 요청을 해주셨었는데 정확히 얼마에 몇 주를 매수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그냥 6천만 원 투자했다 이렇게만 네.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에 몇 주를 보유하고 계신지를 확실하게 아신 다음에 저희 한번 다시 종목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시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이버 채팅으로 무로기님 드디어 오셨네요.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셨군요. 네, 네. 고유경 앵커님, 박원재 전문가님, 박원재 전문가님 팬으로서 방송 잘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러 글 남깁니다. 흐흐. 업무 시간이라 방송은 나중에 다시 보기로 퇴근 후 시청하겠습니다. 꾸벅. 아우 예의도 바르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늘님 아직 안 오시네요. 그러게요. 오늘 두 분께서 네. 저희 방송 오시겠다고 약속을 네. 주셨다고 했는데 네, 무로기님은 이렇게 오셨다 가신 거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유튜브로도 나중에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보시고 나중에 다시 보기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횟수가 꽤 올라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희 시장의 재발견 계속해서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레이님께서도 오셨네요. 재래시장의 발견? 재래시장의 재발견? 네이버 채팅에서? 네이버를 치면은 네. 재래시장의 재발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재발견은 뒤로 가고 재래시장의 발견 뭐 이게 올라와서 저도 좀 이게 뭐지 하고 딱 진짜요? 했습니다. 네. 저는 항상 네이버 TV를 키면 디지털 조선 TV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저희 방송을 바로 보게 되는데 시장의 재발견을 검색을 하면 그렇게 시장의 재발견을 들어가면 재래시장의 발견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도대체.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의 재발견. 어떡하죠? 재래시장의 재발견 아니고 저희는 네. 주식 마감 시장의 재발견입니다. 이슈를 짚어보면서 오늘 그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됐고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을 해보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네, 재래시장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네, 시황 제가 앞서서 이제 살펴봤어요. 분위기가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일부 나오는데요. 네. 오늘 투자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시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시장이 리세션, 침체로만 가지 않으면 아마 올해는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서 시장 자체가 아마 2,300 수준을 올해 평균 지수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현재 지수의 위치는 이 위치죠. 네. 지금 현재 이 네. 박스를 계속 그리다가 이게 2,300이면은 정확하게 50% 수준입니다. 위아래 밴드에서. 네. 보통 50% 정도 회복을 하는 게 경기 침체가 아닌 한 그냥 올라가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경기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표가 안 나오니까 이제 오늘도 리포트가 굉장히 매도를 권유하는 리포트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왔죠. 네. 컨텐츠 관련해서도 뭐 시장 전망이 둔화돼서 우려된다 해서 나왔고 그런데 시장은 주춤주춤 올라가요. 이게 안 좋다는데 왜 올라갈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계실 줄 아는데 네, 네. 그게 이제 금융시장을 돌아가는 사계로 보면은 보통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단계를 유동성 장세라고 하고요. 금융 장세. 네. 요걸 이어서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실적이 받침돼서 올라가는 장세를 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네.
그 실적 장세가 꺾이면 역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이렇게 돌아오는데 최근엔 경기 순환 사이클이 뚜렷하지 않아서 이게 막 혼재돼서 나타나요. 네. 예전에는 한 3년 주기로 이게 비교적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니까 구간을 잘 나눌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막 혼재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장면은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이 1,700억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1,700억이 들어오는 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데 네. 지금 현재로 외국인이 음. 뭘 펼쳐놨는데 이렇게 아직도 못 찾아요. 어제까지 해서 네. 1조 3천억을 샀어요, 국내. 네. 작년에 1년 내내 판 것 같은데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느냐 하면은 5조 6천억을 팔았어요. 근데 3주자 달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까지 하면은 거의 한 1조 4,500억 정도 들어오는 거죠. 네. 굉장히 빠른 식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느냐. 네. 요거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준이 금리 스탠스를 조절하면서 네. 연준이 10년 동안 한 일이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돈이 금융위기 전에 1조 달러가 45년 이후에 누적 본원 통화 발행한 게 1조 달러인데 네. 10년 동안 이게 4조 5천 달러까지 풀었던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야 되는데 왜 인플레가 안 날까? 이게 돈에 돌지를 않고 네. 그대로 연준에서 다 받아들인 거죠. 그걸 리포라 그러는데 리포로 다 받아들이고 시중에는 필요한 만큼만 은행에다가 금융위기를 넘을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위기를 넘겼는데 지금 시장의 문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돈을 어디다가 움직여도 안 되고 묶어둬야 되는데 묶어둘 대상이 지금까지는 달러 자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연준에다가 딱 묶어두다가 연준에서 이제는 이걸 축소하겠다 이러면서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네.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지는데 네. 이런 지표들을 좀 훈련을 통해서 보셔야 시장의 기준을 잡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금리 인상하면서 쭉 오르는 동안은 달러 자산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제 미국도 달러 강세를 원치 않기 때문에 호시탐탐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데 최근에 좀 빠지죠. 그런데 그 대항마가 없는 상태에서 달러는 또 오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대항마를 인위적으로 찾은 거죠. 일본 엔화를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엔화를 공격하죠. 그래서 달러 자산이 이제 미국 외에 지역으로 눈길을 돌린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위엔화도 지금 위엔화는 지금 강세에 뛸 이유가 없습니다. 네. 중국의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위엔화가 강세를 띠고 있어요. 이건 인위적으로 달러 자산을 지금 분산시키는 작업을 글로벌 작업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심에는 헤지 펀드가 있고 다행스러운 건 그 ETF 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이 미국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옵니다. ETF iShares MSCI 지수라는데 거기서 한국물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최근에 들어오는 돈은 그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지수는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네. 그러면 외국인이 뭘 샀는가를 볼게요. 네. 당연한 얘기로 지수 대형주를 삽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지수를 잡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뭘 어디 펼쳐놨는데 어디다 펼쳐놓은지를 몰라갖고 찾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오래되셨는데 적응하실 아니 때가 이게 올 때마다 이게 막 달라져가지고 자 이거 보시면은 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산 1월 달에 산 거예요. 삼성전자를 5천억 샀습니다. 그 다음엔 다 ETF예요. 네. 코덱스 MSCI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물을 사는 거죠. 4천억. 그 다음에 ETF 뭐 2천억 이렇게 해서 통으로 들어온 게 전부 한국물을 통으로 산 거죠. 네. 그래서 한국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한국에 돈을 집어넣을까요? 그렇게 안 좋다는데? 저렴한 주가가 좀 많이 그렇죠. 저렴하고. 네. 대한민국 주식이 제일 쌉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싸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시장이 이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쵸. 다만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좀 위축이 많이 됐는데 펀더멘탈 대비해서 가격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달러 자산을 벗어난 자산이 1순위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중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계속 작년 연말에 익숙해갖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 시장은 아마 주춤주춤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고, 이제 수급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계속 작년 연말부터 우리는 박스에서 놀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스를 제 2100만 맞으면 터졌어요. 그래서 저도 2100 오면 일부 좀 줄이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관점을 바꿔서 굳이 줄일 필요 없이 오히려 좀 늘리세요. 지난 연말에 50% 말씀을 드렸는데 이젠 75% 수준 뭐 이 정도까지 늘리셔서 네. 1, 4분기에 생각보다 지수가 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다 순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순서 기다리면은 자기 순서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시황을 마칠게요. 네, 지금 시황을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의 이슈까지 좀 같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뭐 현물 시장에서도 매수를 하지만 ETF 쪽에서 매수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지난주 출연하셨을 때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금,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라는 거 그렇죠. 이슈로 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달러 인덱스 조정 속에 위안화 그리고 엔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그 달러 자산이 우리나라로도 들어오게 될 거다. 결국 지금 들어오고 있고, 네. 이제 지지난주까지는 계속 가설이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설이 맞구나. 네. 그러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잠깐 왔다 빠지는 자금이 아니에요. 흐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산 리밸런싱이라 그러는데, 리밸런싱은 한창 해야 됩니다. 뭐 보름하고 말 자금이면은 리밸런싱이라는 말을 안 하죠. 네. 그래서 미국 내에 머물렀던 자산이 이머징으로 오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한국 시장에 많이 오고 있다. 그러면 지수는 아마 탄탄히 잡아줄 것이다. 네. 지수를 잡아준다는 건 화려한 종목 장세가 이제 기대되는 거고, 최근에 보시면은 지수 보합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뭐 5% 이상 상승 종목이 100개 종목씩 나오는 날이 자주 나타납니다. 네. 작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현상이죠. 그게 뭐냐면 이미 대한민국은 밑바닥에서 바닥을 굉장히 잘 잡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러면 이제 최근 뭐 수소차처럼 핫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도 굉장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죠. 네.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심하게는 뭐 50% 이상 오른 종목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게 순환적으로 돌아가고, 지금 가장 이제 힘을 못 쓰는 게 중국 소비 관련주가 굉장히 지금 침체돼 있는데,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 소비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 건 맞는데, 아마 북미 협상 이후에 시진핑 방한이 네. 아마 예정돼 있는데, 그럴 때쯤 되면은 아마 중국 관련 소비주도 다시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은 항상 급등주를 쫓아다니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놓치셨으면 다음 내 순서를 기다리는 게 확률적으로 높지 않겠나. 네. 순환하면서 다 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증시가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요. 연초에 사실 2,000선을 좀 깼을 때 1,984선까지 내려갔었을 때, 근데 전문가님 나오셨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이게 연저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될까요? 네, 그게 거의 이제 다시 그거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고요. 그게 연저점 맞고, 생각보다 올해 시장은 뭐 딱 하나 걸리는 게 이제 과연 하드 브렉시트가 될지. 네. 근데 확률적으로는 저는 거의 그럴 확률은 없다고 보고요. 아마 영국은 유럽에 잔류할 확률이 압도적 표차로 비교됐기 때문에 메이 총리도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네. 그냥 두면 그 노딜 브렉시트죠. 그렇게 되면 영국은 파탄입니다. 그렇게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아마 제트표를 통해서 유로존에 잔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유럽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미중 무역 협상은 서로 이제 지표가 나빠지는 게 확인이 돼서, 네.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만약에 삐끗했다가는 정말 리세션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은 다음 재선도 없는 거고, 네. 그거 돌릴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무모한 짓은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도 지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게 중국하고 불만족스러운 무역 협상을 맺는다면 중국을 대신할 네. 시장이 필요한데 그게 대한민국이 남북 경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들이댄다면 의외로 대한민국 시장은 괜찮은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네. 그렇게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올해 다시 좀 기대가 커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 가기 전에 유튜브 채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님께서 한국 내화 향방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국 내화가 오늘 좀 빠지네요. 근데 어제 그저께 20% 넘게 좋았죠, 한국 네, 내화가. 급등을 했었고 네. 급등 후의 조정인지 네, 궁금하실 것 같네요. 사실은 내화 시장은 그렇게 성장이 뛰어난 시장은 아닌데 이게 이제 남북 이슈나 뭐 이렇게 좀 묶여서 그렇게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트렌드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슈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게 이슈인지 트렌드인지 보시면 항상 성장률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딱 정해진 시장을 그만큼 먹는 시장이거든요. 거의 매출액이 2,600억, 700억 사이에서 변동이 없죠. 네. 수익도 그 시그시 따라서 이제 유율을 죽이는 거에 따라서 거의 뭐 정해진 거. 그러니까 딱 먹고 살기 좋은 기업이다. 그 수익률이 그냥 영업이익률도 그냥 뭐 좀 덜 주면 3%, 많이 주면 6%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성장성이 없는데 최근에 왜 움직였느냐? 이게 이제 뭐 대북에 뭐 경협을 하면은 성장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죠. 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그건 모르잖아요. 어떻게 진행될지. 그래서 이런 이슈에 따라 흐르는 거는 적당히 좀 차익 실현하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예측한다는 건 사실 모릅니다. 그럼 이익이 나셨으면 이익 실현을 하고 네.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신규 진입은 부담스러운. 비추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갈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슈 따라서 남북 경협 사실 남북 경협주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이제 내화물 하려면 이제 뭐 저쪽에 고로를 짓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인프라부터 하겠죠. 철도, 도로, 그다음에 뭐 관광, 개성공단 이런 거부터 돌아가지 않을까요? 네, 한국내화 향방 부탁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매수를 하신 건지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유 중이시라면은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그리고 남북경협주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연말에 요 두 섹터에 발을 담그셨던 분들은 벌써 이제 다 계좌를 다 회복을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손실 났던 거를. 저희가 이제 연말 특집으로 네네. 내년도 전망 어떠세요 할 때 돼지 잡을 제가 때. 이제 돼지 잡을 때 수소차예요라고 말씀드리고 제 종목도 다 찍어드렸었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그때 찍어드린 게 이제 유니크. 오늘 작년 엄청 연말에 많네요. 7,000원 수준인데 이제 뭐 11선 오면은 3% 정도 잡아서 이제 뭐 이렇게 진행하는 거. 근데 사실 저도 뭐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델 포트에 이제 평화홀딩스만 넣었는데 이때 가격 대비해서 벌써 100%가 올랐네요. 그래서 수소 생태계는 이제 이게 국가에서 밀어주고 현대차에서 퍼스트 무버로 생태계를 만들겠다니까 될 확률이 많아서 이건 올 한 해의 트렌드가 될 확률이 많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네. 사실 이게 실전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급등주를 따라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제 잡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땐 1, 4분기까지 그냥 갖고 가세요. 1, 4분기까지 이게 계속적으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이제 나오니까 1, 4분기까지 갖고 가면서 수익을 만끽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아직 못 들어가신 분은 이렇게 급등하는 날은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눌릴 때 11선이나 21선 사이에 들어올 때 옛날 제약바이오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수소차를 20% 정도를 넣고 싶다 그러면 3%씩 한번 입질로 넣어보세요. 3%씩 종목도 한 4개 정도로 나눠서 나눠서 펀드처럼.
그래서 이제 3%씩 내기놓으면 12%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1선에서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11선에서 더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땡큐고 만약에 밀려서 21선 부근에 오면 나머지 3%씩 더 넣어서 한 20% 정도 채워서 가면은 올 한 해는 수소차는 계속 새로운 걸 보여줄 거예요. 수소차 산업이 되는 모습을. 네. 그래서 전기차가 1년 반을 끌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소차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100%에서 200% 올랐는데 전기차는 한 500에서 700% 정도, 심하게는 1000% 올랐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산업 상태가 유지된다면 아직까지도 그냥 이게 뭐 이슈 따라 움직이는 테마라면은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네. 하지만 이건 국가에서 지금 오늘도 발표했듯이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해서 충전소도 다 만들고 규제 샌드백스 풀고 현대차에서도 지금 계속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원을 집행한다는 이거는 팩트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수소차는 생산이 될 테고 생산이 된다면 이러한 기업들이 이게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에서 3000억 사이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매출이 늘어나면은 이 ROE라 그러죠. 내가 가진 돈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여기에 엎어져도 회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연말에 잡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제 계속 뭐 어쩔까 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서 저희 방송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대부분 그 수소차 차트가 비슷합니다. GMB 코리아도 그렇고요, 뭐 EM 코리아도 그렇고, 풍국주정도 그렇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다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그 전에는 엄청나게 좀 조정 기간이 길었다가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좀 놓치신 분들은 아쉬우실 겁니다. 하지만 11선, 21선 사이에서 3%씩 4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이런 또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참고되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님 오늘도 이제 마감 후에 한 종목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관심 종목. 힌트 네. 좀 드려보고 갈게요. 또 어려운 시간이네요. 전 힌트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 편의점 자주 가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음료대 앞에 서지 않으시나요? 그 음료대 앞에 보시면 전부가 이 회사 제품입니다. 음료수대에 쭉 질비되어 있는 캔 음료는 말고 전부 이 회사 제품으로 배열이 돼 있어요. 그런 기업입니다. 음료가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은 이 회사의 제품들로 진열이 돼 있다. 좀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항상 전문가 분들께서 좀 어려운 힌트를 주시면 제가 좀 약간 넌센스를 약간 드리는데 오늘은 좀 어려웠어요. 근데 넌센스로 어렵나요? 만들었어요. 네. 그 양떼 목장 근처에 스키장이 있잖아요. 양떼 목장 근처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네, 양떼 목장 근처에 스키장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런 종목입니다. 네, 한번 오늘도 어떤 종목인지 기대를 하면서 저희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유튜브 채팅에서 소수아님께서 수소차나 남북 경협을 기대할 수 있는 테마 중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큰 상승은 아니어도 수익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미 오른 종목들은 들어가기 겁이 나네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렇잖아도 오늘 특징주로 하나 벌써 오르네. 벌써 올라요? 수소차 섹터 중에서 이제 마이너로 가면은 연료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연료전지를 하는 기업이 국내에 딱 2개가 있어요. 네. SPOL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SPOL셀? 예,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올랐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네요. 지금 이게. 18% 급등하네요. 이거를 사실 장중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두 번째가 미코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 안 까먹겠네요, 미코. 네. 코미코의 반개 회사인데 이것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연료전지 스택을 수소차 구조하고 이제 그걸 축약시켜 놓은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소예요. 자체적으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에너지를 내는 발전소다. 이걸 하는데 SPOL셀은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미코는 이제 생산을 다 해서 기술 개발을 다 해서 생산을 해놓고 판매를 준비 중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SPOL셀과 미코도
수소차 관련주는 아니지만 수소 관련 정부에서 미는 연료전지 섹터에 딱 상장 기업에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두 개입니다. 한번 메모해 두셨다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로 흐름을 갖고 하루에 끝날 일이 아니고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급등할 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SPLC를 오늘 딱 얘기하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호가창이 엄청난데요? 호가창이 지금 불났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걸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갖고 올라래다가 좀 저는 관심 종목을 좀 가급적이면 변동성이 적은 종목 위주로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두 종목 한번 메모해 두시면 올 한 해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는 수소차 관련주와 더불어서 움직임을 지켜보시면 괜찮은 섹터입니다.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호가창이 이런 거 했더니 유튜브 채팅에서 정캡틴님께서 조금 전에 뉴스 떴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뭐 뉴스가 보니까 떴나 보죠? 네. 특징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SPL셀이 강세다. 이 대표가 문 대통령 앞에서 직접 수소 기술을 설명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나오네요. 이거 저도 봤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아마 지난번에 제가 4차 산업은 전력 인프라를 기본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 설치가 되면 가정용으로 쓸 수 있고 네. 소규모 건물 이런 데 다 그 발전용으로 ESS랑 같이 쓰면은 상당히 그 신재생 에너지로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산업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고 이게 잘 크면 산업적으로도 상당히 또 정부에서 이거를 지원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의무화 시킬 수도 있거든요. 왜 큰 건물이나 이런 데는 무정전 전원 장치나 이런 거를 의무화돼 있거든요. 이런 걸 만약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설치한다면 마찬가지로 이게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률은 뭐 엄청날 수 있죠. 네, SPL셀 그동안 조금 숨겨져 있던 그런 수소차 관련주인 것 같고요. 미코 종목 이름이 미코인데 미스코리아랑은 상관은 없겠죠? 그렇게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미코 치면은요, 네. 미스코리아로 검색할 거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리고 왜 종목도 근데 우리가 왜 미인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미인주가 될까요? 미인주 이미 됐고요. 올 한 해 이것도 수소차와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확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제가 이제 동영상 시연하는 걸 봤는데 웬만한 가정용은 다 커버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전력 때문에 요새 이제 계속 정부에서 원전하고 화력 발전소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은데 어쩌면 이걸로 돌파구를 열려고 한다면은 이 기업 자체로서는 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핵사이다죠. 핵사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일정 부분 넣고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터지면 워낙 크게 터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술 개발 끝내고 뭐 연구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제품이 나와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박원재 헌터께서는 굉장히 신세대신 것 같아요. 인싸신 것 같아요. 핵사이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거 그 정도는 기본이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흔히 쓰는 말 아닌가요? 핵사이다와 굉장히 인싸 박원재 헌터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수아님께서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수익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 SPL셀 그리고 미코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주셨어요. SPL셀은 지금 막 또 호가창이 엄청 나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종목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신 종목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봐드릴 거고요. 그새 저희가 이제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위메이드고요. 매수가 36,000원에 비중 20%로 보유 중이십니다. 게임주가 또 그 넥슨GT 때문에 같이 올랐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위메이드는 제가 지지난주인가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중국하고 소송해서 이겨서 이건 주목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때 3만 원 선에서 깨지면은 좀 들어가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3만 원 찍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편입을 못했는데 이 배경은 바람의 나라라는 이 IP를 위메이드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중국에서 짝퉁으로 다 카피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샨다라는 그 퍼블리셔가 강탈을 해간 거죠. 강탈을 해가서 위메이드가 그래서 이걸 개발해 놓고 소송 때문에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그냥 꽝이에요, 꽝. 그냥 뭐
매출액이 이게 판권만 나가는 거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소송을 이겼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게임이거든요. 이제는 위메이드와 협의를 해서 그 로열티를 줘야 되는데 그동안 누적한 거 플러스 앞으로 향후. 그럼 향후에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로열티를 매년 수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지금 사실은 뭐든지 좀 싸게 사야 되는데 저는 좀 3만 원 밑이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좀 많이 뭐 반영이 됐는데 어쨌든 그 소송 결과가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르의 전설, 바람의 나라, 미르의 전설뿐만 아니라 또 한 게임도 이제 소송사가 중국의 퍼블리셔 한 3군데하고 이제 소송 중이라서 아마 이게 중국 공산당이 주관하는 대법원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는 이 판례를 뒤집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위메이드는 확실히 다른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36,000원이면 조금 비싸게는 사셨는데 수익 구간이시니까 변동성 감안하셔서 갖고 계신 것만 한번 연말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소송이 연말까지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승소할 확률이 많아서 승소할 때마다 그게 좋은 뉴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불타기를 할 시점도 아니고 그냥 일단 비중을 얼마를 갖고 20%. 20%면 적절합니다. 종목당 20%를 넘지는 않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그 일반 투자자분들은 종목에 대한 스타디 확신이나 변동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떤 종목이나 특히나 이렇게 이슈 따라 움직이는 종목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거든요. 그 변동성에 이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20% 정도면 적당한 비중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수익 났다고 또 불타기를 하실 구간도 아니시고 비중이 20%로 적당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위메이드, 어쨌거나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박선영님께서 유튜브 채팅으로요. 코스닥 지수가 떨어져 계좌가 파래졌어요. 내일이 금요일인데 더 떨어질까 봐 겁나네요. 그러니까 진짜 코스닥 쪽에 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많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거래소는 잘 가는데 코스닥 요즘 분위기가 계속 안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수가 잡히면요 순환매가 돌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이냐가 중요한데 제일 문제가 항상 주식은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꿈이 확실하거나 실적이 확실하거나 이 두 가지 종목이 확실하지 않은 종목이 이제 이도저도 아닌 종목인데 그런 종목이 사실은 태반이죠. 그래서 사실은 반 이상은 사실 투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종목인데 이게 이슈 따라서 테마 따라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물리시면 원치 않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종목은 오래 갖고 계셔봐야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 종목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들어가셔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선현님,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유 중이신지 자세하게 종목과 또 비중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유경미님께서 확실한 종목이시라면 하락장을 즐기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힘내세요. 와, 명언이네요. 그리고 멘탈이 강하신 것 같아요, 유경미님. 하락장을 확실한 종목이면 하락장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 이 주식이 제가 쓰는 전략이 이제 블래시 전략이 주식은 원래 위아래를 아무 기업의 펀더멘탈 변동이 없어도 100% 이상을 왔다 갔다 해요. 1년 동안.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을 잘 아면은 떨어졌을 때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낸 게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마법 공식이에요. ROE가 높은데 퍼가 낮은 기업을 결합해서 샀더니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그때 이익을 실현을 하는 거죠. 단 정말 ROE가 높고 퍼가 낮은 기업 이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뭐 보통 코스닥 종목 쳐보면은 영업이 맨날 적자인 기업들 그런데 이제 뭐 대주주가 뉴스 이렇게 띄워서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은 이런 전략이 안 통하는 게 기업이 이익을 꾸준히 못 내는 기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 마감에 한 종목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조금 어려운가 봐요. 오늘은 힌트가 마트나 뭐 편의점에 가면은 쫙 깔려 있는 음료, 캔 음료 말고 다 이 회사 제품이다라고 힌트 주셨고요. 양떼 목장 근처에 스키장이 있어요라고. 거기 대관령 근처 뭐 이렇게. 그렇죠. 예, 목장이 그렇죠. 크게 거기 있는 거 바로 그거 옆에 말씀하시는 스키장. 네. 거죠? 네. 네. 그 회사의 이름이 그게 들어갑니다. 대관령 양떼 목장 옆에 스키장 있습니다. 네. 어려우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이상 힌트 드리기도 참 또 잠시 후에 또 한번 봐서 드릴게요. 그 다음 상담 종목이 땡땡 시멘트네요. 삼표 시멘트. 매수가 4,900원에 비중 40%. 비중이 높으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시멘트 업종은 건설 경기하고 그대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건설 경기하고 이제 연동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건설 경기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국내 시장이 위축됐다가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 뭐 GTX 뭐 연장 뭐 이런 걸 발표하면서 좋아졌죠. 그러면서 시멘트도 살아나지만 아직 수치로 보면은 그렇게 출하량이 느는 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만 마찬가지로 시멘트가 최근에 움직이는 건 남북 경협 이슈죠. 그래서 기업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기업을 먼저 보시면은 이 기업이 어떤 추이를 그리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쭉 매출 성장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이익도 이제 이익단도 이런 장치 산업이라는 거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익도 뭐 600억대에서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이 정도 기업이겠구나. 그럼 PBR 밴드를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최근에 남북 경협 이슈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기업은 지금 이슈 따라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남북 경협 이슈로 보면은 지난 작년 4월 피크를 칠 때가 7,500원이 고점이었고 이번에도 2월 달에 북미 정상 2차 회담을 할 기대까지는 이걸 갈 텐데 시멘트주는 이것 뚫지는 못하겠죠. 탄력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자 조금 양보해서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만 남북 경협주는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양보하면 그 이전에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타겟팅으로 6,000원 좀 넘어서면 이익 실현하면 섭섭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또 수익이 나셨는데 6,000원 정도에서 다 전량 매도할까요? 40% 지금. 뭐 전량 매도하시면 됩니다. 전량 매도. 사실 그 북미 정상회담 이제 확정만 돼도 재료 소멸로 남북 관계주는 좀 빠질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뚜렷하게 바로 전면적으로 뭐 북한 개방이나 뭐 철도를 연결하고 이걸 내놓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후속 조치가 계속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 1차 때가 정확히 6월 1일 날 정상회담 했는데 5월 28일이 고점이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러면 아직까지 한 3, 4주 정도 여유가 있는 건데 그러면 3, 4주 동안 이슈 따라서 한 번 더 급등을 하거나 이럴 때는 투자 아이디어가 그걸 보고 들어갔으니까 실현해야죠. 6,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 그런데 비중이 40%인데 그때 다 전량 매도하고 수익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S산전이고요. 매수가 52,000원, 비중 20%로 보유 중이십니다. LS산전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할까요? 개인적으로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설비가 이제 계속 들어가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꺾였던 게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니까 대규모 단지, 이를테면 전자단지나 뭐 이렇게 반도체 공장 이런 데 들어가면 전력 설비를 어마어마하게 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게 최근에 여기서 쭉 올라왔었는데 이제 설비 투자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설비 투자 안 하면 꺾이는 거 아니야 해서 꺾이고 실질적으로 좀 꺾이고 있죠. 꺾이고 있는데 향후의 설비 투자는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게 아직 간과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지만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전력 소비가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이제 SK텔레콤도 지상파 3사와 결합해서 OTT 연합을 만들기로 했고 알게 모르게 물밑에서는 이제 4차 산업 준비를 많이 하는데 그 중심엔 전력 인프라가 들어간다. 그러면 LS산전이 지금은 좀 위축돼 있는데 다시 한번 전력 설비 산업이 늘어나면 이건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독점이니까. 그래서 지금 위치라면은
다시 바닥권 매집에서 올 한 해 한번 트레이드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빠진 거는 좀 과한 것 같고, 네. 뭐 이게 여기서 전력설비나 뭐 기업이 문 닫는 게 아니니까 그 4차 산업이 열리는 속도에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전력 인프라가 들어가니까 네.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지표는 좀 안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문자 상담 세 종목을 봐드렸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다 수익이 난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좀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면서 이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8분가량 남아있는데요. 남은 시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권택중 주임 연결합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 쪽은 분위기가 좀 계속 안 좋은 것 같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감 직전에 살펴볼 주요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계속 앞두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일단 지켜보자라는 시선이 있는 것 같고요. 주요 실적 발표 일정을 한번 짚어보면은, 이제 다음 주쯤에 24일 SK 하이닉스 발표가 있고요. 25일에는 삼성 SDI, 그리고 LG 이노텍, 보면은 이제 반도체부터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카메라 모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에는 삼성 전기, MLCC까지 좀 전 특히 이제 대형 IT 쪽에서 많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시선이 수급에서도 좀 보여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 중에서 이제 특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도 좀 급등이 있었죠. 금일 이제 산업부에서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면서 오후장 들어서 좀 급등세를 나타냈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관심주로 드렸던 뉴로스 비롯해서 JNK 히터 같은 종목들, 수소차 일단은 오늘 이제 그 수소맵 로드맵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재료는 좀 소멸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계속 유망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봤을 때는 정정을 하나 드리겠는데, 그 외국인 양대지수 순매도가 아니라 이제 기관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쪽에서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만 매도가 나왔고 코스피는 또 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이제 기관 외국인 쌍매도가 나오면서 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는 끌고 가면서 조금은 좀 방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4분기 어닝 시즌 맞아서 관망세가 두드러진 시장 흐름이다라는 얘기 주셨고요. 수소차 섹터로 오늘 좀 수급이 쏠렸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 소멸이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감까지 한 5분 4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마감까지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미국 쪽에서도 역시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되고 있는데, 특히 전일자, 최근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골드만삭스가 이제 7년 만에 최대 실적을 발표했죠. 9%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당중 7%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가 좀 계속 부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의외로 실적 시즌에서는 또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전반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이제 유동성 공급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쪽에서 이제 16일자 전일자로 역환매 조건부 채권을 좀 거래를 사상 최대 규모로 이제 유동성 공급을 좀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중국 쪽에서는 유동성으로 인한 좀 증시 랠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국내 역시 같이 좀 바닥 다지고 올라갈 수 있다 판단이 좀 들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 주주권 행동을 이제 개시를 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한증가를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동에 대해서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역시나 국내 증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략을 좀 짜보면요. 내일장뿐만 아니라 좀 앞으로도 주식 비중에 있어서는 좀 확대하는 전략이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거래소, 코스피 쪽이나 코스닥 쪽이나 둘 다 괜찮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특히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는 이제 존재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 뭐 제일 시가총액 큰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에 대해서 좀 쇼크가 나지 않겠냐라는 이제 우려가 많으면서 최근에 계속 뭐 거의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삼성전자가 그랬듯이 실적 쇼크가 발표가 확실하게 돼버리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서 그때부터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코스닥의 반등은 헬스케어 실적 발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시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그래도 거래소 쪽 종목이 유리하다. 특히 이제 반도체 IT를 지속적으로 좀 따라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가 좀 유리하고 반도체, IT 섹터를 좀 따라가 보자 이렇게 또 전략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어떤 종목에 관심 두는 게 좋을까요? 네, 좀 이번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종목은 이제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동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배당의 확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드려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올해 실적 개선이 꽤 예상이 됩니다. YOY로 보면은 7.2% 정도 해서 영업이익 1,500억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시장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이유는 물론 이제 그 해당 당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대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는데, 단체 급식의 단가 인상을 좀 진행한 부분, 그리고 저수익 거래처 좀 구조조정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식 사업 쪽에서 이제 적자에서 좀 흑자 전환하면서 좀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호수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퍼로 보면은 한 12배 이하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신규 사업 부분이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투자 소식이 있습니다. 거의 뭐 투자를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큰 자금의 투자가 없었는데, 올해 9월 준공 목표를 하고 있는 756억 원 정도 투자해서 이제 CK 센트럴 키친이라고 이제 스마트 푸드 센터를 준공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원가 절감에 대해서 좀 상당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역시 수익성 개선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정리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연금에서 배당 성향 확대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로 그 2017년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을 6.2%까지 상향을 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현대그린푸드에 대해서 지분이 거의 12%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전히 그래도 지금 배당 성향이 낮은 상태입니다. 버닝가에 비해서 크게 배당을 안 하고 있어서 올해 이제 한진을 필두로 해서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 배당 모멘텀도 연말까지 해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13,500원 정도에서 매매를 좀 이제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6,50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네, 권택중 주임님과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저희 디지털조선TV에서 구독 이벤트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월 27일까지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댓글 그리고 이메일 주소 꼭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 그 전에 꼭 하셔야 되고요. 황금, 돼지, 골드바, 금, 한돈 3명 뽑아드립니다. 그리고 2월 11일에 발표가 되니까요.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얘기 나눈 동안 이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는 선물지수부터 살피고 장 마감 살피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선물지수도 오늘 오릅니다. 0.15%, 17% 오가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0.45포인트, 272.50선에서 마무리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1월 17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마감 상황 살펴봅니다. 네, 거래량은 다소 줄면서 음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거래소 0.05%, 0.96포인트 올랐고요. 107.06선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봅니다. 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했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1.02%, 7.08포인트 내리면서 686.3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 살펴봅니다. 네,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고요. 기관만이 팔자에 나섰습니다. 기관 쪽에서 1,600억 원 이상,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도 주체로 나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코스닥은 수급이 많이 부진했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고요. 개인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이 1,600억 원대 매수하면서 그래도 좀 지수를 방어를 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살펴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38만 6천 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40만 원 하회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0.78% 오르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다 수소차 모멘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신차 기대감, 수소차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현대모비스도 3%대 강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봅니다. 바이로메드만이 1위부터 14위까지 중에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네요. 네, 바이로메드만 2%대 올랐고요. 네, 대부분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그나마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업종별로 살펴봅니다. 네, 거래소 혼조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대북주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비금속 광물 업종이 하락률 상위 업종에 이름 올렸고요. 의약품 업종도 하락률 상위 업종에 이름 올렸습니다. 오늘 보험주 강했습니다. 1%대 업종지수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섬유의복주도 1%대 오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을 살펴봅니다. 네, 대부분의 업종 하락불 들어왔고요. 비금속주가 하락률 상위 업종에 이름 올렸습니다. 네, 상승하는 업종 몇 업종 없었는데요. 출판, 매체, 복제, 기계, 장비, 기타 서비스 업종만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1월 17일 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쪽이 좀 분위기가 안 좋네요. 정캡틴님께서 삼양식품이라고 오늘 관심 종목을 예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다 왔네요. 그래도 역시 고수는 달라. 네. 전문가님, 오늘이 시장이 조금 힘이 없네요. 내일 또 이제 금요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빠지니까 네. 체감적으로 그 코스닥 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이 이제 처지니까 제약바이오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지난 연말부터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는 올해 좀 나름대로 난이도가 높은 섹터가 될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두 번에 걸친 큰 상승 기간 동안 기대감을 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성적표를 드디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라젠, 바이로메드 뭐 이렇게 이제 3상이 끝나면 정말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오는 거야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연말부터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마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린 근거가 네. 거기에 있고 이게 잘 돼서 이제 지금 한 5개 정도가 올해 상반기에 3상을 끝내고 네. 제품 출하를 하는데 셀트리온도 그렇게 좋은 소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각보다 잘 실적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안 나오네 이러는 순간 그동안의 기대감이 워낙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항상 새로운 거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거에 익숙해져야지 네. 지나온 익숙한 거에 있다 보면은 좀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새로 시작되는 섹터가 막 또 잘하고 4차 산업이 이제 막 들어오고 시작하거든요. 네. 이런 쪽에 좀 비중을 넓혀 가시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너무 크게 많이 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시황입니다. 네, 섹터별 순환매에 순응하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내 순서가 언젠가는 올 것 같은 그리고 근데 또 잘 대응하면은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이제 발빠른 투자자 같으면은 네.
IT 섹터 지금 엄청 오르거든요. 그런 거 뭐 바닥에 뭐 그 원익 QNC 같은 경우 뭐 거의 지금 50% 가까이 오르고 그게 정말 좋은 기업이었는데 그냥 IT는 어렵다며 그러고 막 빠졌던 거거든요. 억울하게. 예, 그래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실적이 되는데 억울하게 빠진 거. 최근에 기계류 업종도 실적이 좋았는데 뭐 원자재가 가격 전가를 못해서 뭐 헤맸던 것들, DY 파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 또 오르죠. 뭐 그래서 기계류 자동차 부품주도 최근에 수소차 탄력 받으면서 업종이 살아나네. 자동차 부품주는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정부에서도 뭐 자금 지원 플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항상 그때가 바닥이었죠. 현대차가 살아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지금 최악의 국면으로 있는 중국 소비주도 제가 볼 때는 한 달만 기다리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몇몇 섹터는 또 치고 올라갈 확률이 많다. 그래서 순환매가 돌 때는 빠르게 찾아갈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자기 순서 기다리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발빠른 투자자는 이럴 때 정말 계좌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또 그게 잘 돌아다녀야지 잘못 돌아다니면 계속 또 손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엇박자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그냥 자기 순서 기다리시면 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장 되기를 저도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내일장 관심주와 정캐디님께서 삼양식품이라고 진짜 거의 다 오셨는데 삼양 패키징 제가 그래서 맞추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쵸, 진열대 가면은 있습니다. 그쵸. 삼양식품도 있어요. 네. 그런 그러니까 패키징이 그 음료 페트병. 페트병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페트병은 범용일 수도 있는데 삼양 패키징이 국내에서는 이제 패키징 회사로는 1위예요. 1위고 여기서 최근에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음료수 충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충전할 때 이렇게 병에다, 보면 페트병에다 뉴스 넣을 때. 보면은 이렇게 네. 쭉 나오지 않나요? 그게 병이 막 돌아가면서 쭉 나오고 돌아가고. 세균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균 충전 방식을 아주 짧은 시간에 고온 살균을 해서 냉각을 시켜서 넣고 밀봉을 해요. 그거를 압세틱 패키징이라는데 그 분야를 삼양 패키징이 독점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네. 원가가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원가가 펫칩이라고 펫칩을 원가로 쓰는데 이게 파라자일렌에서 이제 그 PTA라는 화학 성분의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네. 근데 유가가 오르면서 이게 거의 작년에 더블이 올랐어요, 원가가. 그러니까 수지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역순으로 네. 오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률도 좋습니다.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매출을 보면은 1,800에서 3,000억 갔다가 3,000억 갔다가 이 정도로 가는데 이제 설비 증설을 내년 올해 말에 합니다. 설비 증설을 해서 들어오면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얼마가 나오느냐면 네. 영업이익률이 뭐 8% 9%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무균살균 압세틱 방식은 한 14% 15%가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이 점점 매출이 늘어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장할 지 얼마 안 돼서 상장하자마자 지금 원가 때문에 이렇게 맞았는데 네. 이게 회복이 되면은 그냥 뭐 무난하게 업사이드가 크진 않은데 상장 기준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25,000원 타겟인데 뭐 이렇게 하기는 지금 당장 보기는 좀 과하니까 2만 원 선 수준은 뭐 1, 4분기 정도에 실적이 확인이 되고 제품 원가가 확인이 되면은 4, 4분기부터 이제 아마 그게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유가가 4, 4분기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4, 4분기 실적을 한 3월 달쯤에 발표하니까 네. 지금쯤에 이 가격이면은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서 갖고 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쯤 4.4 목표 주가는 2만 원 노려보고 네. 손절가 15,500원. 네, 그 정도 전략이면은 1, 4분기 그냥 무난한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양 패키징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경미님께서 삼양 패키징 한 발 늦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악플사냥꾼님 오늘은 꼴등 충성
해주셨는데 네 2시 반에 꼭 오세요. 그리고 김영태님께서 이벤트 참여합니다. 이메일을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여기 채팅창에 남기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벤트 그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보고 있는데요. 이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맞이 구독 이벤트 황금돼지를 잡아라. 요 좋아요 표시한 동영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시고 댓글을 여기다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댓글, 이메일 주소까지 꼭 남겨주셔야 되고요. 네, 1월 27일까지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많은 분들 하셔서 3분,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네요. 아풀사냥꾼님께서 또 아침 10시에 매수한 종목들 모두 다 파란색 유유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길래 또 다 파란색일까요? 하긴 또 오늘은 하락한 종목이 더 수가 많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방송 일찍 오셔야 됩니다. 좋은 종목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제 마감일지 써볼게요. 물 들어옵니다. 노져야죠. 명언이죠. 물 들어올 때 노졌죠. 지금 네. 이제 노저울 때인 거죠? 네. 올해는 작년보다 확실히 다른 시장이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요. 대신 정말 제대로 된 방향에 타야겠죠. 네. 저희 물 들어올 때 같이 노 저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매매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저어야지 뒤로 저으면 안 된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같이 이렇게 앞으로 노 저으면서 수익 많이 내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네요. 유경민님께서 오늘 전문가님의 좋은 말씀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 아나운서님의 밝은 미소로 하락장에 마치 상승장인 듯한 하루였네요. 오늘 하락장인가요? 네,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죠. 거래소는 조금 올랐는데 네, 아쉽습니다. 내일은 또 상승으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저희 애청자분들의 종목이 꼭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원재 헌터와 함께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2시 반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